안녕하세요, 차도녀입니다. 오늘은 차도녀의 오너뷰 시간인데요. 지금 제 옆에 이 3 시리즈 차량이 있어요.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 이 차량의 오너분이 자동차 유튜버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민주님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민주님을 이 차량의 오너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주시죠. 안녕하세요. 네. 차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스펙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BMW 320i 네. MSP 이노베이션 패키지, 이제 그러니까 풀옵션 이제 차량입니다. 아, 풀옵션이구나.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? 정확한 가격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5천만 원 초중반대 이제 구매를 했고요. 제가 리스 차량으로 이 차를 구매를 했어요. 어쨌든 5천만 원 초반에 이거를 다 구입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일단 컬러가 되게 독특해요. 네, 이 컬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? 사실 제가 이 차를 타기 전에 JS710 2020년식 화이트 칼라 차를 타고 있었는데 그 차를 약 1년 만에 이제 매각을 하고 잠깐 이제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업무용으로 차가 이제 얼른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파이토닉 블루는 약 1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 그러고 네. 선셋 오렌지가 있어서 이제 그때 이제 구매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아주 만족하면서 이제 타고 있습니다. 맞아요. 저도 뭔가 좀 부담스러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약간 다크한 오렌지 느낌도 나서 일상 주행할 때도 괜찮더라고요. 네, 실제 이제 그 보통 이런 3 시리즈를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약간 개성 있는 컬러를 좀 선호하는데 이 차가 이제 처음에 딱 누군가한테 처음 보여줬을 때 야 M3냐 이런 얘기도 듣고 많게는 뭐 340i냐 이런 얘기도 듣는 그런 하차감도 느낄 수 있는 뭐 컬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아니, 보험료가 좀 많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. 네. 사실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이제 39살이고 이제 네. 아이 둘이 있어요. 근데 그 27살 때, 그러니까 무려 12년 전에 이제 차 보험을 땄는데 12년 동안 무사고를 했는데 이번에 보험료가 120만 원이 나왔다는 걸 보고 굉장히 이제 놀랐습니다. 네, D사의 이제 보험이었습니다. 네. 어쨌든 보험료는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컬러도 되게 만족하면서 타고 다니시는데 외관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을까요? 네, 사실 제가 이 차의 외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카메라에서 보실 수 있는 이 각도 전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모습입니다. 근데 기존의 그 F바디의 3 시리즈나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약간 클래식한 그러니까 각진 이미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네. 이번에 G바디로 오면서 8 시리즈부터 5 시리즈부터 3 시리즈까지 뭔가 가운데 앞으로 꽝 튀어나갈 것 같은 그런 그 펀치를 네. 이제 인상시켜주는 이미지가 이제 아주 이제 마음에 드는 편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리어 램프 이제 부분인데요. 네. 사실 이 리어 램프 디자인을 많은 BMW 매니아 분들께서 G바디로 오면서 좀 아쉬워하는 게 있어요. 기존에는 그 투박하고 터프한 이미지가 좀 강했는데 이번에 뭔가 그 일본의 엘사 비슷한 이제 그 리어 디자인을 바꿨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리어 램프 부분이 감성적이고 입체적인 디자인이어서 좀 더 이제 마음에 드는 편입니다. 저도 괜찮은데 그럼 아쉬운 부분도 있다면서요? 아, 물론이죠. 네, 어딜까요? 바로 이제 그 보시는 휠입니다. 사실 지금 이 차에 들어간 휠은 이제 10개의 스포크, 10 스포크 이제 휠이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좀 좋아하는 디자인은 약간 5 스포크 이제 휠인데 5 스포크 휠 같은 경우는 330e나 M340i에 이제 적용되어 있는 모델인 그 휠인데 물론 이 차의 성격을 생각하면 그런 5 스포크가 안 어울릴 수 있지만 뭐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래도 5 스포크를 선호한다는 측면에서 좀 아쉽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네, 저희가 실내도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. 실내에서는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, 민주님? 사실 실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제 지금 보시는 이 그 D스타일 이제 계기판입니다. 시동을 딱 키면 네. 이 디젤 계기판에 이제 많은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. 특히 저는 이런 정보적인 측면 외에도 뭔가 그 달릴 때 그런 정보, 이제 속도나 이 게이지들을 다 이제 완벽하게 디지털로 구현한 점이 아주 좀 마음에 듭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연장선상으로 이 디스플레이 화면도 이제 깔끔하고 또 응답성도 좋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그런 정보들 다 담아내는 게 마음에 든다고 이제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평소에 그럼 이걸로 내비도 보고 다 하세요? 사실 제가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도 이제 가끔 사용하긴 했는데 이 이제 3 시리즈 320 2021년식의 고질병이라고 하죠.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가 중간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좀 있어요. 내 것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. 네, 그래서 그 업데이트를 이제 서비스 센터 사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을 쓰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업데이트도 자동으로 되고 또 순간순간 길을 안내주는 응답성도 좋고 정보 화면도 좋고 그래서 저는 거의 주로 80% 이상을
이 순정 내비게이션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저도 순정 내비를 한번 사용해봐야 되겠는데요. 네, 아주 추천드리죠.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을까요? 아, 바로 이제 이 스티어링 휠입니다. 네. 사실 그 BMW를 구매하기 전에 이제 다른 BMW 구매하신 분한테 야, 럭셔리를 사야 될까, MSP를 사야 될까 물어봤을 때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MSP 스티어링 휠의 그 두께, 아주 묵직한 느낌을 아주 저는 뭐 마음에 들어하고 있습니다. 약간 원래 묵직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나 봐요. 아, 그럼요. 그래서 이제 그 볼보랑 딱 그 상반되는 이런 또 차를 이제 구하게 된 계기도 거기서 있죠. 그럼 아쉬운 부분도 있을까요? 아, 그럼요. 그 전체적인 이 스포티한, 컴팩트한 그런 네. 디자인이 외관 디자인과 달리 그 주행 성능을 다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런 느낌의 이제 기어노브가 가장 좀 아쉽고요. 올 시리즈를 이제 가장 이제 부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기어노브 이제 거라고요. 그리고 이 기어노브가 기존에 이번에 나온 4 시리즈에도 똑같은 기어노브가 있는데 이것들은 약간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진짜 못 느꼈는데 말씀하고 보니까 얘만 너무 귀여운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. 그렇죠. 네. 아, 막 오늘 좀 달려보자. 막 이러면서 밟았는데 기어노브가 요거야. 이러면 뭐 2열 공간 제가 앉았을 때는 생각보다 레그룸도 여유 있고 괜찮거든요. 헤드룸 공간도 괜찮고 어떠세요? 저가 사실 2열 공간에 거의 탈 일이 없어가지고 그쵸. 예, 이제 거의 2열 공간 안 타긴 하는데 이제 가끔씩 제가 이제 그 저희 때 회식하고 이제 대리 기사분을 이제 불러서 이제 할 때 2열이 타거든요. 그러면 그때 이게 컴팩트 세단 치고는 굉장히 좀 넉넉하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요. 근데 제가 이 차를 기존 F바디 3 시리즈 탔던 이제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가장 많이 보는 게 딱 두 군데요. 네. 바로 2열하고 트렁크를 보는데 그 차들이 어찌나 좁았던지 그 부분에서 많이 불편함을 좀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 G바디 딱 보면 야, 이게 3 시리즈 맞냐 이런 평가를 좀 많이 합니다. 맞아요. 지금 민준님은 세컨카로 타시지만 패밀리카로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지금 이 차량 타면서 제일 이제 주행하면서 느껴지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? 네, 제가 사실 이 차를 타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주행의 안정감입니다. 다른 차랑 이제 비교하면서 말씀드린 게 가장 좀 와닿으실 것 같은데 네. 앞전에 탔던 그 제네시스 G70 2.0 터보 같은 경우는 중고속으로 갔을 때 약간 밸런스가 좀 무너진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. 그 밸런스가 무너진다는 게 핸들이랑 차체랑 좀 따로 노는 느낌? 근데 얘는 그게 모든 게 다 일체되고 운전자와 차가 이제 일체돼서 그런 고속 주행에서 안정감을 즐길 수 있는 게 아주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리고 3 시리즈의 특징 중 하나가 이제 과거부터 이제 민첩함이라고 하거든요. 네. 예,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서 예전 F바디보다 민첩성이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앞전에 볼보 S60이랑 이 차랑 한번 같은 코스로 비교 시승한 적이 있는데 네. 이렇게 차선을 변경할 때 점선에서 앞에 차가 와서 이렇게 할 때 네. 차가 밸런스가 깨지지가 않아요. 이제 굉장히 좀 민첩하는 느낌? 물론 이 차가 이제 후륜구동인 탓도 있지만 그런 후륜구동과 변속기 그리고 차체의 이 세 가지의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거죠. 그러니까 운전자가 원하는 타이밍에 차가 움직여주고 변속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한 차의 그런 민첩함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뭐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민준님 운전 이렇게 잘하시는지 몰랐어요. 바로 이렇게. 네, 그 사장님 채널에 이제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. 네. 예전에 제가 네. 민준님 이 차량으로 한번 리뷰했었는데 약간 어그로를 끌어보려고 네. 3 시리즈도 BMW는 BMW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가지고 3 시리즈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꼭 한번 나오겠다고 마음먹은 계기 중에 하나가 그 제목이었죠. 네. 네. 그러셨구나. 네. 민주님도 그거 보고 약간 발끈하셨군요. 무슨 소리냐. BMW는 3 시리즈다. 이런 댓글 되게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 차가 이제 가속 부분에서 뭐 장단점 이제 가볍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. 그 일상적인 주행 영역 그러니까 80에서 120 이럴 때의 가속은 굉장히 좀 만족스러워요. 사실 이 차가 이제 제로백이 아주 뛰어난 차는 아닙니다. 이제 제로백이 7.5초대니까요. 네네. 근데 제로백 그러니까 100 이상을 넘어가서 120까지 갔을 때는 아주 만족감을 이제 줄 수 있는 차입니다. 그리고 그것도 좀 아쉽다 그러면 이렇게 패들 시프트를 좀 이용을 해가서 기어를 변속시키고 그것도 모자라다. 그러면 이거 핸들을 높여서 출력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면 이 차가 가진 그런 퍼포먼스를 이제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. 이제 컴포트 모드 때 패들 시프트 쓰는 것도 좀 아쉽다 그러면 스포츠 모드를 이제 바꾸면
조금 더 RPM을 500rpm 높이면서 평소보다 좀 빨리 반응도 빨라지는 그런 특성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이 스포츠 모드를 한다고 해서 이 차가 뭐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고요. 약간 좀 뭐 출력을 민감하게 쓰는 느낌이다. 이제 그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예. 그리고 이 차의 또 장점이자 좀 아쉬운 점이 될 수가 있겠는데, 이 컴포트 모드를 해서 약 80km 정도로 이제 가속을 할 때는 네. 배기 사운드가 그나마 좀 있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지금 속도를 한 50으로 떨어뜨려 놓고, 오. 배김이 약간 있네요. 예, 배기면 이제 그 있어요. 근데 일정 그 수준을 지나가면 씩 하면서 김 빠지는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아쉬운 거예요. 네. 네. 이걸 좀 계속 듣고 싶은데. 네네네. 그래서 그거 아쉬움을 좀 상충시키기 위해서 또 패들 시프트를 좀 쓰고 하는데, 그래도 그 제가 이전에 샀던 뭐 330i나 뭐 M340i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배기 수준은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. 네네. 그래도 나름의 방법을 좀 찾으셨네요. 갈수록 이 차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재미도 있어요. 아. 네. 또 한 가지 좀 네. 재밌는 건 그 레드존이라고 하잖아요. 네. 이 차의 이제 레드존의 엔진은 6000부터 이제 7000 사이가 레드존인데, 레드존을 이제 허용한다고 해서 차가 뭐 나쁜 건 아니에요. 근데 얘는 일정 어느 정도 이제 레드존을 침입하는 걸 좀 허용을 하더라고요. 예, 근데 레드존을 계속 허용하다 보면 어떻게 밸브나 피스톤 쪽에 마찰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엔진에 좀 무리가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런 부분은 제가 다른 BMW 차에서 레드존을 허용하는 걸 거의 못 봤는데, 얘는 한 6500까지 넘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는 게 약간 좀 의외였습니다. 그럼 민주님은 보통 주행을 하실 때 어떤 모드로 놓고 사용을 하세요? 사실 저는 이 차에 가장 어울리는 모드를 이제 컴포트 모드를 좀 많이 쓰는데, 이 BMW 3 시리즈는 이제 과거부터 쫀득쫀득한 맛이 있다고 이제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스포츠 모드를 썼을 때보다 컴포트로 썼을 때 뭔가 쥐어짜는 느낌이 있어요. 네, 그 느낌을 저는 뭐 좋아하죠. 쥐어짜는 느낌을 좋아하시는구나. 맞습니다. 네네. 오, 의외네요. 약간 스포츠 모드를 해놓고 좀 더 시원하게 밟고 약간 이런 걸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. 네, 역시 속도보다는 이제 밸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. 네,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잘 나가면 G70은 뭐 계속 탔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또 이 차에서 느껴지는 단점이 있을까요? 욕심이 좀 과한 건지 모르겠지만, 사실 이 차가 120까지 그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차입니다. 이제 옵션도 그렇고 동급 차량에 대비해서 아주 만족스러워서 저는 이 세그먼트에서는 최고의 차라고 생각하는데, 그래도 세그먼트와 엔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초고속까지 가기에는 좀 이렇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속도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그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. 마찬가지로 또 이제 연비도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요? 네. 연비는 보통 어느 정도 나와요? 제가 지금 3,824km 이제 총 누적 주행거리를 그러는데, 평균 연비가 100km당 8.9 정도거든요. 이 정도면 리터로 환산했을 때 한 11 정도 되는데, 컴팩트에서 요즘에 11km라고 하면 그렇게 좀 그래도 좋은 건 아니죠.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. 네. 그렇구나. 네. 워낙 또 연비 주행을 안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?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, 제가 그 누적 주행거리 중에서 한 80% 이상 이제 고속도로 이제 위주로 달리는데, 예, 그거를 감안했을 때는 좀 이렇게 높은 편은 분명히 아니죠. 그러네요. 연비가 네. 조금 아쉽네요. 네.